자, 인위적으로 논리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결국은 암기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한국사가 흐름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흐름으로 다 파악돼서 원인과 결과 이해가 되면은 뭐 굳이 암기 부담도 없어요. 하지만 단순 암기, 밑도 끝도 없이 외워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암기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왕건이 승록사라는 관청을 설치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승려를 기록하는 관청이다. 그래서 불교 관련, 스님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관청이에요. 이걸 왕건이 만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제가 암기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승록사라는 절을 왕건이 만들었다. 왜 그러냐? 왕건은 당근과 채찍으로 호족을 통제한 그게 가장 왕건의 주요한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호족 통제가 왕건의 가장 일생의 어떤 임무였어요. 숙제, 과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건은 호족 세력을 파악하고 동향을 살펴야 됐어요. 호족이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대놓고 호족을 조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분위기가 아시겠지만 통일신라 말부터 호족은 선종승려랑 결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키웠는데 그래서 왕건이 어떻게 했냐. 이 승록사, 승려를 기록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이제 승록사를 설치하고 내가 승려를 좀 파악해야 된다. 승려를 기록하는 척 하면서 호족한테 가서 호족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려를 기록하는 관청을 설치했는데 관청을 설치한 이유가 승려를 기록하는 척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이 승려와 결탁한 호족의 동향을 파악했다. 그래서 왕건이 호족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승록사라는 절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유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승록사라는 절은 왕건이 지었구나. 이렇게 암기가 되니까. 암기를 위해 인위적으로라도 이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상위 개념의 이름을 활용하자. 저희 상위 개념, 세부 개념 이거 한번 이야기했었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종이 12목의 목사를 파견했다. 이러면 여기서 상위 개념은 성종이 되는 거고 세부 개념, 그러니까 왕의 업적에 해당되는 게 세부 개념이죠. 12목의 목사 파견. 그래서 제가 이 12목의 목사 파견은 세부 개념 혹은 하위 개념이 되는 거고 이제 성종은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12목의 목사 파견한 사람이 누구냐? 성종이다. 이렇게 세부 개념을 보고 상위 개념이 연상될 수 있도록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상위 개념이라는 게 결국은 왕, 이런 업적, 이제 상위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상위 개념의 이름을 활용하자. 여기 광종, 이게 이제 상위 개념이 되겠죠. 업적에 비하면 광종은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광종의 광, 이거와 의문이 비슷한 광종의 과거제를 시행했죠. 이게 이제 세부 개념인데 이제 상위 개념의 광과 과거제, 의문이 비슷하잖아요. 관복도 제정했어요. 광종 때. 광과 관 비슷하죠. 연호를 광덕이라고 했어요. 광덕, 광종.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을 지었어요. 광종,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이런 식으로 상위 개념의 이름에 있는 광과 세부 개념에 있는 과, 관, 연호의 광, 관. 이게 다 의문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의문이 비슷해서 이 업적을 보면은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을 지은 사람은 광이랑 비슷한 관이 있으니까 광종. 이렇게 이 이름을 활용하는 첫 번째는 그냥 비슷한 의문의 유사성을 가지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쓰는 방법이죠. 여기서 좀만 더 나아가면 자, 성종이 12목의 목사를 파견했죠. 이걸 외우기 위해서 성종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성직자를 종처럼 부렸다. 성종은 성직자를 종처럼 부린 사람. 이렇게 이름에다 의미를 부여하면 성종은 성직자를 종처럼 부렸기 때문에 12목의 목사를 파견했구나. 여기서 이제 목사가 원래 뜻은 이제 지방관이라는 뜻이잖아요. 12목이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 생각해서 성종이 성직자를 종처럼 막 부려먹어서 목사님을 지방관으로 파견했구나. 이렇게 제가 의미를 부여해서 목사 파견했다. 성종 때. 이거의 이유를 만든 거예요. 자, 숙종 가지고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숙종 때 별무반을 설치했어요. 여기다 이름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원래 여진족은 아시겠지만 발해의 피지배 계층이었어요. 발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부족끼리 막 그 여진족 내에 여러 부족끼리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전혀 힘이 모여지지가 않았었죠. 그러니까 완전 쪼렙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진족 애들이 원래 우리나라에 막 조공을 바치고 우리나라를 모시고 살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쪼렙이었던 애들이 숙종 때 되면 여진족이 쑥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 갑자기 쑥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 때 어떻게 해요? 이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별무반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이 쑥 성장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별무반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숙종 때 여진족이 쑥 성장했다.
이것도 이름에 한 번의 의미를 부여한 거죠. 쑥 성장했다는 거. 그래서 여진족이 쑥 성장했으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별무반 설치했다. 숙종 때 별무반 설치한 이유가 여진족이 쑥 성장해서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만들었는데 이 이유를 만들 때 이 숙종의 이름을 활용해서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 상위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우리 광종이라는 이름 알고 왕건이라는 이름 알고 성종, 숙종 이름은 다 일단 알고 있어요. 요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든 뭐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유를 만들어 넣는 암기에 활용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건이 해상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가 용왕의 딸이었고 그리고 왕건 비롯해서 왕씨 집안 그 고려 왕들의 몸에는 다 용의 비늘이 있다. 이런 전설이 이제 이야기가 내려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왕건은 몸통에 비늘이 있으니까 기인 열전에 나오는 기인이다. 그래서 기인 제도는 왕건이 시행했구나. 이렇게 외우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된 거죠. 해상 세력이라서 몸통에 비늘이 있다는 게. 그리고 흑창도 왕건이 해상 세력이라서 물 위에서 생활하다가 육지에 내려서 흙 먹는 사람 보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 이러면서 흑창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해상 세력이라는 그 특징을 부여해서 이제 암기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상 세력의 특징을 이유로 만들어서 왕건이 외워야 되는 이 세부 개념들, 기인제도, 청영, 흑창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넣은 거죠. 그리고 이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특징을 부여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부여한 한 개의 특징을 가지고 가급적 여러 개의 암기 대상을 연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증왕이 제가 한번 했었죠. 진짜 큰 왕이라고. 그래서 거기 성기가 굉장히 진짜 커서 이제 지증왕 때 왕이란 칭호를 사용했고 진짜 컸기 때문에 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을 붙이면 되겠죠. 왕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지증왕 때. 그리고 굉장히 크니까 지증왕이 진짜 크니까 신라는 국호라 신나잖아요. 진짜 크니까. 그래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진짜 큰데도 불구하고 영일 냉수리비도 지증왕의 업적인데 이걸 연일 냉수로 단련을 했다. 거기를 연일 냉수로 계속 단련한 거예요. 큰데도 더 어떻게 좀 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영일 냉수리비에 연일 냉수로 단련했다. 왜? 진짜 큰 지증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항 중성리비도 지증왕이 너무 크니까 여기저기 막 그걸 하고 다니면서 막 난사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중성화 수술을 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래서 포항 중성리비는 지증왕 때고 최초로 중성화 수술을 했다. 이렇게 이유를 부여를 해서 포항 중성리비는 최초의 비다. 이런 식으로 하나 진짜 큰 왕 지증왕 이거의 특징을 가지고 업적들 왕이란 칭호 사용했고 신라 국호 사용했고 영일 냉수리비 만들었고 포항 중성리비 만들었고 이런 세부 개념들을 다 연결을 한 거예요. 지증왕과 연결을 해서 이유를 붙인 거죠. 진짜 크다는 걸 이용해서. 동해도 마찬가지였죠. 동해는 강원도 산골에 있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제천 행사를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어요. 이거 무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춤출 무의 하늘천이에요. 하늘을 향해 춤춘 거야. 전후좌우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서 하늘을 향해 춤을 췄다. 특징 사방이 막혀 있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동해가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는 걸 외운 거죠. 그리고 족외온 사방이 막혀 있어서 동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처럼 지내. 가족이랑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족 바깥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구해서 결혼을 했다. 이것도 사방이 막혀 있다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동해가 족외온을 한 이유를 만든 거죠. 동해가 책화라는 또 풍습이 있었어요. 책화가 외부 다른 부족의 영역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폐쇄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책화라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부족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다 동해는 사방이 막혀 있다는 특징을 이제 부여를 하고 요거를 가지고 가급적 여러 개의 암기 대상 무천, 조계온, 책화 이게 다 동해의 특징이라는 걸 연결을 시켰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한 한 개의 특징을 부여했으면 이 한 개의 특징을 가지고 가급적 여러 개의 암기 대상, 세부 개념을 연결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